저랑 완전히 잘 맞다고 느껴지는 파운데이션은 없었어요. 7시간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컬러감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크닝이 있었어요. 파운데이션은 스킨케어 탄탄히 한 거랑 그냥 가볍게 한 거랑 광채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했잖아요. 그 말이 둘 다 광이 잘 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도 광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굿듯이 픽싱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픽싱력은 꽤 있는 것 같았어요. 되게 투명하게 발려가지고 내 피부가 좀 비춰져요. 잡티 커버력은 낮은 편인데 모공 커버는 꽤 잘 됐어요. 자, 그럼 이 8가지 중에서 저랑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는 파운데이션도 알려드려야겠죠? 여러분들 덕에 벌게 된 돈으로 다 샀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붕입니다. 벌써 2023년의 마지막 올영 세일 데이가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올영 세일 기간 때마다 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모음 리뷰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지난 세일 때는 매트 파운데이션 7가지 리뷰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 세일 기간에는 올리브영 글로우 파운데이션 8가지 리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이번에 글로우 쿠션 리뷰를 모아서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글로우 쿠션이 너무 안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글로우 쿠션 나온 대로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음 세일 기간에는 글로우 쿠션 모음 리뷰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기 전에 제 원래 피부가 어떤 피부인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요철이나 모공은 좀 없는 편이지만 트러블 잔흔이 많고 또 촬영 시기에 따라서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붉은기가 꽤 있는 21호 정도의 피부톤이면서 각질이 잘 일어나는 많이 건조한 악건성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베이스 제품은 어떤 피부냐에 따라 그리고 스킨케어를 어떻게 했냐 그리고 오늘 피부 상태가 어떻냐 그리고 뭐 날씨가 어떠냐 그리고 선호하는 취향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베이스 제품임에도 매우 호랑 매우 불호 이렇게까지 나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저라는 하나의 피부를 가지고 스킨케어도 매번 똑같이 해줬어요. 스킨케어는 어떻게 해줬냐면 찰랑거리는 물 토너인 독도 토너를 5겹 정도 레이어링을 해줬고 그리고 VT 리들샵 100 써주고 그 다음으로 감초 줄렌 이펙터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온그리디언츠 로션 발라주고 그리고 에스네이처 크림도 발라주고 선크림은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시 톤업 되는 걸로 발라줬어요. 그리고 또 이 베이스를 바르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브러쉬를 쓰든 뭐 퍼프를 그냥 쓰든 손으로 바르든 뭐 이렇게. 전 사실 파운데이션이 안 그래도 쿠션보다 귀찮아 죽겠는데 바르는 방법까지 막 복잡해버리면 전 그냥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파운데이션 동일하게 스파츌라로 2번 펼친 다음에 물 먹인 퍼프로 두드려서 발라주는 방법으로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피부에 동일한 스킨케어에 동일한 바르는 방법을 가지고 오늘 가지고 온 8가지 파운데이션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오늘 가지고 온 8가지 파운데이션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 파운데이션은 오랫동안 리뉴얼도 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꾸준히 인기가 있는 스테디셀러 제품이죠. 일단 제형은 묽고 잘 흘러내리는 제형이고 수분감이 가득하면서 약간 유분감도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먼저 스파츌라로 얇게 펴발라봤는데 너무 얇고 투명해가지고 거의 뭐 안 바른 것처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살짝 두툼하게 올려봤어요.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2겹 발라볼게요. 이렇게 양쪽 2겹씩 펼쳐 바른 피부 보여드리면 우선 정말 얇고 투명하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광이 정말 자연스럽게 원래 내 피부에서 나는 듯하게 좀 속광이 차오르는 것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오늘 가지고 온 파운데이션 중에는 광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모공 커버, 요철 커버, 잡티 커버 모두 낮은 편이라서 커버력은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피부 표현만을 위해 바르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밀착력은 그래도 꽤 좋아서 손가락으로 눌러도 자국이 남거나 하진 않았고 펴바르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픽싱은 되는데 뭔가 물막이 차오른 것처럼 광은 또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7시간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살짝씩 유분감이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이게 막 아주 번들번들해 보이기보다는 뭔가 광인가 개기름인가 살짝 애매한 정도의 유분감이 올라오더라고요. 들뜬 것도 없었고 모공이 끼인 것도 없었고 뭐 각질 부각이 된 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전체적으로 유분감이 올라오면서 많이 지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살짝 지워내보니까 아직 남아있긴 했고 한쪽 전부 다 지워내보니까 얼룩덜룩한 나의 피부톤이 싹 드러나는 것이 처음부터 너무 얇고 투명해가지고 그냥 뭐 다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래도 지속이 꽤 잘 돼 있더라고요. 지운 쪽이 처음과 똑같이 스파츌라로 2번 펼쳐서 발라줬더니 7시간 된 쪽보다 컬러감이 조금 더 화사해진 걸 봐서 날아간 거를 감안해도 다크닝은 살짝 뭐 반톤 정도는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은 스킨케어를 가볍게 해도 광이 잘 나는 제품이긴 한데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했을 때 뭔가 이 속에서 올라오는 광 표현이 더 예쁘게 되긴 했어요. 그럼 이제 7시간 된 쪽에 지우지 않고 덧발라서 수정 화장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 그냥 이날 피부 상태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수정 화장이
표현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전혀 걷어내지 않고 뭐 유분감 정리도 안 하고 덧발랐는데 뭉치는 거, 끼이는 거, 각질 부각 이런 거 전혀 없이 토너 패드로 정리하고 다시 바른 쪽하고 그냥 똑같이 표현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스쁘아 비글로우를 써보고 나서 어떤 분들한테 이게 잘 맞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피부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뭔가 자연스럽게 글로우한 표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면 베스트일 것 같은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커버력이 좀 낮기도 하고 다크닝이 좀 살짝 있는 점이 아쉽긴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한 7 그리고 컨실러 밝은 거 좀 3? 요 정도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더 괜찮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비글로우랑 컨실러랑 섞어가지고 표현을 해줬거든요. 물론 광 표현은 하이라이터긴 하지만 이렇게 쓰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의 좋았던 점은 시간이 지나도 코 옆 당김이 없어가지고 저같이 피부 건조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지성이나 이런 다른 피부 타입이신 분들도 한겨울에 이제 좀 건조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씩 섞어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헤라의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이고 제가 오늘 사용한 컬러는 13호 뉴트럴 베이스예요. 이거는 처음 발랐을 때 표현이 진짜 너무 예뻐. 근데 잘 안 쓰게 되는 제품이에요. 일단 먼저 한쪽에 스파츌라로 펼쳐 발라볼게요. 이게 진짜 투명하고 얇게 펼쳐져가지고 얘도 뭐 거의 안 바른 것처럼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츌라 날을 조금 눕혀가지고 얘도 조금 더 두껍게 얹어봤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2겹 발라서 양쪽을 다 발라줘 봤는데 되게 투명하게 발려가지고 내 피부가 좀 비춰져요. 그래서 제가 밝은 옥수를 썼는데도 뭔가 들뜨는 느낌 없이 그냥 내 피부가 원래 좀 화사한 그런 느낌? 광채도 번들거리는 느낌 없이 예쁘게 났고 전체적으로 되게 안 발린 듯 하면서도 피부가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 잡티 커버력은 낮은 편인데 모공 커버는 꽤 잘 됐어요. 코 쪽 블랙헤드 커버까지 잘 됐는데 근데 또 텁텁한 느낌 없이 투명함은 남아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이 좋았던 점이 처음 발릴 때는 약간 좀 모공에 끼인 듯하게 발리는 느낌도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30분 지나잖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녹듯이 이렇게 모공을 메워져가지고 피부가 더 매끈해지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손이 잘 안 가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속력이 저한테 매우 아쉽더라고요. 그럼 8시간 후에 피부 표현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더러운 느낌은 없어요. 뭐 모공에 끼인 것도 없고 막 들뜨거나 몽글하게 올라온 것도 없고 근데 약간 이제 광보단 좀 개기름 같은 느낌이 잘 들더라고요. 근데도 코 옆에 나비존의 땡김은 또 살짝 느껴졌어요. 전 이 예쁜 광과 이 개기름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예쁜 광은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는데 광이 나고 있는 상태. 요거를 저는 좀 예쁜 광이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개기름은 뭔가 번들번들해가지고 모공이나 요철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 느낌? 근데 뭔가 광은 또 나. 그런 상태는 저는 좀 개기름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얘는 좀 개기름 같았어. 그럼 이제 살짝 지워서 지속력도 보여드릴게요. 어디를 지웠게요? 알아보기 힘들 만큼 좀 많이 날라갔죠? 애초에 너무 투명하게 바르기도 해가지고 거의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처음처럼 다시 스파츌라로 펼쳐 발라볼게요. 2겹을 발랐더니 색감이 확실히 8시간 된 쪽에 비해 화사해졌죠. 근데 이게 뭐 획기 돌게 되거나 막 누래지거나 하는 이런 다크닝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날아가는 게 많아서 제 피부색이 비춰져서 톤 다운이 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써보면서 느낀 점은 이 파운데이션 역시 피부가 좋은 사람이 발라야 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다? 근데 이게 피부가 마냥 다 좋은 사람보다는 그냥 피부 결이 매끈한 사람이 이거를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뭐 잡티 커버력이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뭐 컨실러로 가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잡티는 하나도 없는데 피부 결이 뭔가 매끈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좀 많이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성이신 분들이 이거 쓰려면 스킨케어 진짜 탄탄하게 하셔야 예쁘게 광이 돌고 그리고 저처럼 극건성이시라면 좀 유분감 있게 스킨케어를 하셔야 이제 코 옆에 땡김을 좀 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어뮤즈의 듀웨어 파운데이션이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1호 퓨어예요. 요건 뚜껑이 따로 없이 이렇게 돌리면 펌핑구가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잃어버려서 막 찾아다니고 이럴 일이 없어서 좋았어요. 제형은 선크림으로 치면 혼합자차처럼 이 오일층이 살짝 분리가 되지만 수분감도 많고 얇게 잘 펴발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제가 쓴 호수는 1호 퓨어인데 컬러감은 꽤 핑키함이 많이 돌았고 컬러감 자체가 아주 밝진 않았어요. 그냥 한 21호 핑크 베이스 정도? 얇게 한 겹 펴발랐을 때는 정말 내 피부처럼 아주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 겹 더 발라줬어요. 반대쪽도 2겹 발라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스파츌라로 2겹씩 펼쳐 발라준 건데요. 정말 투명한데도 뭔가 붉은기, 얼룩덜룩한 이런 잡티들은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는 정도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모공 커버도 잘 되고 요철 부각은 안 돼가지고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였어요. 특히 코가, 아니 제 코인데 약간 애기 코 보는 느낌이랄까? 매끈하니 좋더라고요. 살짝 유분감이 도는 광채는 이 요철 모공 커버가 안 되면 피부가 얼룩덜룩해 보이기 쉽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그냥 매끈하게 피부가 예뻐 보였어요. 근데 또 뭐 트러블 있는 부분은 약간 텁텁하게 각질 부각이 살짝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광이 나는데도 얇게 발라서 그런가 손으로 눌러도 지문 자국도 거의 안 남았어요. 굳듯이 픽싱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픽싱력은 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7시간 뒤에 지속력도 보여드릴게요. 코 옆 각질 부각이나 들뜸이 살짝 있었고 전체적으로 조금 날아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처음에 좀 투명하고 매끈함보다는 약간 좀 칙칙해지고 약간 좀 타이어드한 그런 느낌의 피부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모공에 끼이거나 막 유분감이 터져 나오진 않았고 오히려 처음에 비해서 살짝 건조해졌었어요. 이게 많이 날아간 듯해도 살짝 지워내봤을 때 보면 꽤 지속이 돼 있었고요. 아예 한쪽 싹 지워서 반대쪽과 비교해보니까 투명하게 발렸는데 이 정도면 많이 안 날아가고 잘 있더라고요. 지운 쪽을 처음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두 겹 펴발라봤는데요. 토너 패드로만 닦고 바른 건데도 광이 스킨케어 탄탄히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7시간 된 쪽과 컬러감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크닝이 있었어요. 거의 한 톤 정도 다운된 것 같고 이게 시간 지날수록 좀 칙칙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7시간 된 쪽에 지우지 않고 퍼프에 파운데이션을 먹여서 수정 화장을 해봤어요. 근데 코 옆 각질 부각 부분은 조금 남아있긴 했는데 어머, 수정 화장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모공에 끼이는 것도 없이 깔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뮤즈 파운데이션은 나는 뭐 어차피 수정 화장 할 거야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적당히 매끈하고 투명한 느낌 좋아하시면서 스킨케어를 탄탄히 하지 않아도 광이 예쁘게 도는 그런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 피부 기준으로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야 뭐 코 옆에 땡김이 좀 미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이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지고 온 제품은 웨이크메이크 워터글로우 코팅 파운데이션이고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19호 포슬린이에요. 일단 이 파운데이션은 이게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맞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드는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제형은 잘 흐르는 묽은 제형인데 오일층은 없고 좀 수분감만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한 겹 펼친 거 보시면 이것도 꽤 투명한 파운데이션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한 겹 발랐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두 겹 바르니까 피부톤이 뭔가 딱 깔끔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바르자마자 뭔가 세미매트 같은 느낌 오지 않나요? 반대쪽도 똑같이 두 겹 발라봤어요. 잡티 커버력은 없진 않지만 딱 그냥 붉은기 정도만 되는 그 정도였고 모공 커버는 거의 안 돼 보이더라고요. 대신 뭐 유분감에 번쩍거리는 게 덜해서 그런가 요철 부각은 없이 매끈해 보였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지문 자국도 남지 않고 그리고 광이 사라지는 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세미매트 같이 보이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굳듯이 픽싱되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7시간 후에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이 파운데이션은 오히려 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유분감은 아예 나오지 않은 정도였고 뭐 주름 끼임이나 모공 끼임도 없었고 시간 지나면서 오히려 살짝 모공을 메워줘가지고 피부가 더 매끈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살짝 지워내봤을 때는 많이 날아간 건가 싶다가도 싹 지워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바른 쪽이랑 다르죠? 진짜 자연스럽게 샥 커버가 돼 있는 요게 지속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처음 발랐던 것처럼 스파츌라로 2번 펼쳐 발라서 다크닝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7시간이나 지났으니까 살짝 날아간 거, 그건 당연한 거. 그거 감안하면 다크닝도 없이 그냥 피부 표현 자체도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스킨케어를 탄탄히 하는 거랑 그냥 가볍게 하는 거랑 요 광채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7시간 된 쪽에 덧발라서 수정 화장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두껍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확실히 이게 좀 매트함이 있긴 한 파운데이션이라 그런지 각질 부각이나 텁텁함은 좀 생기더라고요. 이 파운데이션은 스킨케어 탄탄히 한 거랑 그냥 가볍게 한 거랑 광채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했잖아요. 그 말이 둘 다 광이 잘 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도 광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이거 저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해도 그냥 그렇구나 했을 그 정도? 근데 그렇게 촉촉해 보이지 않는 거에 비해서 코 옆 나비존 땡김은 뭐 거의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뭔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면서도 피부톤은 깔끔해 보이고 그리고 다크닝이 없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예뻐지는 그런 세미매트 같은 파운데이션 찾으시는 분한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5번째로 가지고 온 제품은 파넬의 시카마누 스킨핏 파운데이션이고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0.5호예요. 이 파운데이션은 묽어서 막 흘러내리는 제형은 아니고 살짝 좀 힘이 있는 제형인데 펴 바르면 생크림처럼 녹듯이 펴 발리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가장 밝은 호수인 0.5호인데도 그리 막 밝진 않은 정도여서 한 20호, 21호? 요 정도 분들이 바르시기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살짝 핑크 베이스예요. 그럼 이제 먼저 한 겹 발라볼게요. 펴 바를 땐 좀 뭔가 커버력도 높고 약간 불투명할 것 같았는데 막상 퍼프로 다 두드리고 나니까 좀 투명하고 얇은 느낌이더라고요. 살짝 아쉬운 상태에서 이제 한 겹 더 올려줘봤어요. 다 바른 피부 표현 보시면 일단 잡티 커버력은 보통보다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요철 부각 되는 것도 없고 모공 커버는 꽤 잘 되더라고요. 근데 밀착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지문 자국은 좀 남았어요. 그럼 이제 8시간 후에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느껴졌던 그 살짝의 매트함이 점점점 건조함으로 느껴지면서 코옆 나비존 쪽이 전체적으로 당김이 있는 상태였어요. 살짝 지원해봤더니 제 붉은기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 많이 날아가지 않고 지속은 잘 돼 있었고 한쪽 다 지우고 처음과 똑같이 2겹 펴발라서 8시간 된 쪽과 비교해보니까 다크닝은 한 톤 가까이 있었어요. 좀 많이 누래졌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발라봤을 때는 스킨케어를 안 하니까 확실히 좀 더 매트한 느낌으로 텁텁하게 올라가면서 각질 부각도 좀 더 됐어요. 그럼 이제 8시간 된 쪽에 지우지 않고 더 발라서 수정 화장 해볼게요. 지금 피부가 솔직히 좀 각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수정 화장 자체는 잘 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왜냐면 지우고 바른 거랑 거의 비슷하게 발랐잖아요. 제가 느끼기로 이 파넬 파운데이션은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 표현이 좀 많이 달라지는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뭔가 글로우하지도 않고 매트하지도 않고 그런 제형이어서 그런지 피부 상태가 좋을 때는 되게 막 매끈하고 반질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좀 푸석한 상태일 때는 텁텁하면서 각질 부각도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건성이신 분들은 스킨케어를 좀 탄탄하게 하시더라도 건조함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크닝까지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손이 안 갈 것 같기는 하지만 지성이나 지복 합성 분들이 좀 겨울에 쓰기 좋은 그리고 성분 괜찮은 파운데이션 찾으신다면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클리오의 하이글로우 파운데이션이고 제가 오늘 사용한 컬러는 2호 란제리 컬러예요. 이 란제리 컬러는 핑크기가 진짜 참 낭낭하죠. 일단 이 파운데이션은 처음 딱 바르자마자 이게 왠지 내 최애겠다 싶었던 파운데이션이에요. 제형은 잘 흐르는 묽은 제형인데 뭔가 오일리한 에센스가 섞인 듯한 그런 제형이고요. 얇게 한 겹 펴바르려고 스파츌러로 쫙 했는데 어머 그렇게 얇게 펴발리진 않더라고요. 한 겹만 발라도 꽤 마른 티가 났지만 그래도 뭐 다른 제품들과 똑같이 2겹 펴발라봤어요. 다른 쪽도 똑같이 2겹 펴바르고 났는데 얘는 막 투명한 제품이 아니어서 그런지 커버력이 좀 있더라고요. 뭐 엷은 잡티까지는 다 가려지는 정도의 커버력이었고 모공 커버가 매우 잘 됐어요. 요철 부각도 전혀 없어서 피부가 굉장히 매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얘가 이름이 하이글로우잖아요. 하이글로우. 근데 그 이름과 뭔가 다르게 광채가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았어요. 솔직히 저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했으면 세미매트인가? 했을 정도로 스킨케어를 요렇게 탄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보송한 그런 표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유분감이 있는 피부에다가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도 막 굳듯이 픽싱되는 제형은 아니어가지고 건조함은 덜 했고 밀착력은 보통 정도예요. 그럼 이제 7시간 뒤에 피부 표현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최애 확정이요. 시간이 지나도 건조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막 개기름이 나오지도 않았고 들뜸기 힘 다 없이 오히려 처음보다 광편이 더 예쁘게 됐더라고요. 심지어 이때 저 밤을 샌 상태였어요. 근데 살짝 지원해보니까 다 날라갔어요? 엥? 한쪽 전부 다 지원해보니까 7시간 된 쪽과 피부가 톤이 비슷해져 있더라고요. 다시 처음과 똑같이 2겹 펴발라보니까 컬러감이 확실히 화사해지는 것이 다크닝이 반톤에서 한 톤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스킨케어를 안 하고 바르니까 거의 뭐 세미매트보다도 매트한 수준으로 텁텁하게 발리더라고요. 다른 한쪽은 지우지 않고 덧발라서 수정 화장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뭐 덧바르니까 되게 텁텁하게 발리긴 했는데 지우고 스킨케어 없이 다시 바른 쪽보다는 차라리 덧바르는 게 피부가 좀 더 매끈해 보였어요. 근데 이게 텁텁해지면서 각질 부각 되는 게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냥 수정 화장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클리오의 하이글로우는 잡티 커버력도 높고 뭐 모공, 요철 커버까지 잘 되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글로우하진 않고 근데 또 스킨케어를 잘 해준다면 뭔가 맨질맨질한 느낌의 그런 광 표현은 잘 돼가지고 과한 광 안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막 유분감이 터져나오지도 않으면서 코옆 땡김도 없어가지고 모든 피부 타입 다 쓰기가 좋은데 수정 화장은 솔직히 좀 별로여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수정 화장 거의 안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피 파운데이션 글래스인데요. 얘는 진짜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제형은 수분이 완전 가득한 에센스 같은 제형인데 약간 뭔가 수채화 물감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수채화 물감도 이렇게 피부에 묻으면 약간 굳기는 하는데 이렇게 잘 지워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파운데이션도 뭔가 수채화 물감 같이 막 이렇게 픽싱된다기보다는 좀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정말 얇아가지고 두껍게 바르려고 해도 뭐 투명하게 발렸고요. 한 겹 바른 걸로 뭐 티도 안 나고 두 겹을 펼쳐 발라도 바른 티가 좀 애매하게 날 정도로 정말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발리더라고요. 그만큼 잡티 커버력은 뭐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모공 커버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요철도 뭐 아예 커버가 안 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밝은 컬러인데 그렇게 막 밝은 느낌이 없어요. 광채는 오늘 가지고 온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꽤 많이 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오일리한 느낌의 광이 아니고 뭔가 스킨케어 잘 한 것 같은 그 정도의 광? 뭔가 되게 촉촉할 것 같은데 근데 또 각질 부각이 군데군데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7시간 후는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분이 많이 올라온다는 리뷰들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건조해지면서 각질 부각이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날 밤을 새고 좀 한 40시간 정도 깨있던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좀 더 건조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평소에도 이거 쓰면 좀 건조해지더라고요. 얘는 특히 건조해지면 그 얼굴 간지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았어요. 그럼 지속은 잘 됐는가? 한번 살짝 지원해볼게요. 뭐 아예 날아가진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많이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파데다 보니까 지속될 만한 뭔가 많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싹 지우고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발랐을 때도 뭔가 막 아주 화사해지거나 커버력이 높아지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얘도 스킨케어 없이 바르니까 좀 많이 건조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스킨케어의 차이는 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쪽은 지우지 않고 덧발라서 수정 화장 해볼게요. 이게 건조한 상태에서 덧발랐더니 텁텁해지면서 각질이 조금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신 커버력이 좀 더 높아지긴 했어요. 저는 얘 이거 파운데이션 말고 피 쿠션 글래스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들 광이 잘 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살짝 세미 매트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도 제형 자체는 막 엄청 촉촉할 것 같고 광이 막 많이 날 것 같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함이 좀 느껴졌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정말 투명하게 발리고 또 자연스럽게 발리면서 이게 피부가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샘물의 스킨 누더 파운데이션이고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페어라이트예요. 일단 저는 이 정샘물 그 스킨 누더 쿠션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게 뭔가 커버력도 꽤 있는데도 뭔가 스킨케어한 것 같은 광이 이렇게 차르르 나가지고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거기서 조금 더 정교한 표현이 되는 거를 기대했는데 솔직히 저는 쿠션에 비해서 파운데이션은 기대감에 좀 못 미쳤어요. 일단 제형은 잘 흐르는 제형이고 약간 피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수채화 물들듯이 좀 스며들듯이 밀착되는 제형이에요. 한 겹 얇게 발라봤을 때는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고 촉촉한데 근데 또 너무 투명하진 않게 발리더라고요. 두 겹 발라봤을 때는 커버력도 살짝 올라가면서 얼룩덜룩한 거는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두 겹 다 발라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잡티 커버력은 높진 않은 편인데 모공 커버가 되게 잘 됐고 요철 부각도 없이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였어요. 근데 막 광이 차르르 돌진 않고 뭔가 은은하게 그냥 피부에서 광이 머금어진 느낌? 촉촉한 물광 느낌은 아니고 그냥 피부 재질 자체가 약간 맨들한 무언가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밀착력이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듯이 픽싱이 되지 않는데도 눌렀을 때 지문 자국이 안 남더라고요. 그럼 이제 8시간 뒤 지속력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거 합격 드릴게요. 이게 시간 지나도 유분감도 거의 안 올라오는데 이 살짝 올라온 유분감이 오히려 피부를 더 매끈하고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얘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근데 코 옆에 나비존 땡김은 살짝 느껴졌고 각질 부각도 코 옆 부분은 좀 생기더라고요. 살짝 지워내보니까 오! 지속도 잘 된 거 보이죠? 근데 다시 바르려고 한쪽 다 지워내보니까
아니 제 원래 피부톤이랑 또 톤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시 처음과 똑같이 두 겹 발라보니까 8시간 된 쪽보다 톤이 확실히 많이 밝아진 것이 다크닝은 한 톤 가까이 있었어요. 절망적이다 진짜. 그리고 스킨케어 없이 바르니까 세미매트에서 거의 다 매트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스킨케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이제 8시간 된 쪽에 지우지 않고 더 발라서 수정 화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매우 괜찮았어. 모공 끼임이 아주 자세히 보면 살짝 있고 그리고 각질 부각도 조금 되긴 했는데 이건 그냥 제 피부 상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지우고 다시 바른 쪽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정 화장을 지우지 않고 덧발라서 한 쪽이랑 그리고 지우고 다시 바른 쪽이랑 그냥 똑같이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샘물 파운데이션은 너무 막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번들거리는 광은 싫고 내 피부에서 원래 나는 광처럼 뭔가 밀착력은 높은데 은은하게 나는 그런 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다크닝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피부 표현 자체의 지속력은 높은 파운데이션이에요. 다만 이 스킨케어에 따라서 광 나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고 특히 건성분들이시라면 스킨케어를 좀 탄탄하게 하고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글로우 파운데이션 8가지 모아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좀 많이 건조한 피부라 그런지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매트하다고 느낀 제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촉촉함을 못 느꼈다면 저는 제형에다가 세미 매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랑 피부 타입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8가지 중에서 저랑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는 파운데이션도 알려드려야겠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솔직히 오늘 보여드린 8가지 중에 저랑 완전히 잘 맞다고 느껴지는 파운데이션은 없었어요. 뭔가 다 살짝씩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쓰기에는 전 요거 클리오 하이글로우 요게 저랑 그래도 제일 잘 맞더라고요. 우선 이게 처음 발랐을 때 나는 광채나 시간 지났을 때 나는 광채가 제가 딱 그 원하는 그런 느낌의 광으로 나긴 했고 그리고 또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좋았고 또 제가 핑크빛 베이스를 좋아해요. 또 핑크.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을 이렇게 봤을 때 다크닝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그나마 단독으로 쓰기에는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제일 제 취향에 잘 맞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평소에는 이제 섞어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손이 가장 잘 가는 거는 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여기에다가 저는 그 레드레 컨실러 그 밝은 부분을 섞어 써줬거든요. 그렇게 쓰는 게 그나마 제가 제일 원하는 피부 표현에 가깝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식으로 베이스를 해준 상태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제 피부에서 나는 이 광채는 이 파운데이션 광채는 아니고 아마 하이라이터 광채일 거예요. 저는 오늘 글린트 스틱 하이라이터랑 글리터 파우더 하이라이터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콩콩콩콩 해줬거든요. 이 광채 메이크업 하는 방법은 이 영상에다가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제품이나 하는 방법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